무한한 해양 자원이 있는 해양 관광도시 울산. 울산으로 떠나는 친구들을 위해 저 영진이가 준비한 신나는 울산 체험. 울산에서는 어떤 재밌는 체험을 했을지 궁금하시죠? 해양문화체험 자원지도와 함께하는 마지막 체험. 함께 출발해 볼까요? 안녕 친구들, 반가워요. 금손 영진이에요. 오늘은 제가 이곳 울산에 왔습니다. 이야! 오늘도 이 해양문화체험 자원지도를 보면서 즐거운 여행을 떠나볼 건데요. 그 전에 우리 척척박사 호기를 한번 불러볼까요? 호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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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기야. 안녕 친구들, 바다에 대해 모르는 게 없는 척척박사 호기야. 오늘도 영진이와 친구들의 알찬 체험을 위해 준비를 많이 해왔어. 이제 우리의 첫 번째 체험 장소 대왕암 공원으로 떠나볼까? 이곳은 바로 동해안 끝자락 바닷가에 기암괴석과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전설이 깃든 울산의 쉼터, 서울의 서울대공원이 있다면 울산엔 이곳이 있다. 대왕암 공원입니다. 해양문화체험 자원지도를 보던 중 너무너무 궁금해서 제일 먼저 달려와 봤는데요. 과연 어떤 곳일까요? 빨리 한번 보러 가실까요? 이야! 와! 동해안 끝자락에 위치한 이곳 대왕암 공원은 붉은 빛의 기암괴석과 푸른 동해바다가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곳은 울산을 대표하는 12곳의 명소인 울산 12경 중 하나라고 합니다. 직접 와보니 역시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와, 여러분, 저는 지금 대왕교를 건너서 대왕암에 와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왕암에는 전설이 있다고. 저거 보세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정말 내가 옛날 사람이라도 저런 전설을 생각해냈을 거야. 그럼 우리 어떤 전설이 있는지 어서 호기한테 물어보러 가요. 호기야, 나와줘! 우리 영진이랑 친구들, 대왕암의 전설이 궁금해? 호기가 알려줄게. 삼국 통일을 이룩했던 신라의 문무왕은 평소 지휘법사에게 죽은 후에 나는 호국 대룡이 되어 불법을 숭상하고 나라를 수호하려고 한다 라고 말했대. 그렇게 문무왕이 재위 21년 만에 돌아가시자 그의 유언대로 바다 위에 암석 밑에 묻힌 뒤 용이 되어 동해를 지키는 신이 되었다고 해. 그리고 문무왕의 뜻을 이어받은 왕비의 넋 또한 울산으로 날아가 바다에 떠있는 큰 암석 밑으로 잠겨 용이 되어 문무왕과 함께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전설이야. 궁금한 게 생기면 또다시 나를 불러줘. 이곳은 대왕암 공원에서 가장 핫한 포토스팟 중에 하나인 울기등대입니다. 대왕암 공원에는 2개의 등대가 있다고 하는데요. 뒤에 있는 이 등대가 예전에 지어진 낡은 등대고, 저기에 있는 저 등대가 최근에 지어진 새 등대라고 해요. 울기등대는 1906년에 동해안에서 가장 먼저 설치된 등대인데요.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뱃사람들의 눈이 되어주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울기등대는 2004년에 그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등록문화재 제106호로 지정되었다고 해요. 해안 산책로를 걸으며 느껴지는 시원한 바닷바람과 상쾌한 공기는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체험이 되었어요. 이 상쾌한 공기는 대왕암 공원의 해송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곳 대왕암 공원을 둘러보면서 소나무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곳 대왕암 공원은 15,000그루가 넘는 소나무들이 빽빽하게 자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피톤치드. 이 상쾌한 기분 그대로 다음 여행지로 떠나볼게요. 가시죠. 짜잔! 2번째로 방문한 이곳은 울산 남구에 위치한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입니다. 이곳에는 고래박물관, 고래생태체험관, 고래문화마을 등 고래에 관련된 다양한 사업과 시설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곳 장생포는 왜 이렇게 고래로 유명한 걸까요? 그것도 우리 척척박사 호기가 알려줄 거예요. 호기야, 알려줘!
장생포가 고래로 유명한 이유가 알고 싶니? 내가 알려줄게. 고래는 고기부터 기름, 뼈까지 다양하게 쓰였는데 이런 이점 때문에 예전에는 고래잡이가 유행이었지. 우리나라에서 고래잡이가 처음 시작된 건 1891년이지만 본격적으로 전성기를 이룬 건 1970년대부터야. 그때만 해도 장생포는 20척이 넘는 고래잡이 배와 10,000명이 넘는 인구가 사는 큰 마을이었어. 하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무분별한 고래잡이로 인해 고래의 수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 1986년에 상업적인 목적의 고래잡이가 금지되었지. 그로 인해 고래잡이에 종사하던 많은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게 되었지만 남아있는 마을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어. 고래잡이가 마을을 대표하는 상징이라고 생각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 노력들이 모여 지금의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를 만들게 되었지. 그럼 고래문화특구 안에 있는 고래박물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들어가 볼게요. 고래. 처음 찾아온 이곳은 장생포 고래 역사의 집합체 장생포 고래박물관입니다. 2005년 5월에 개관한 장생포 고래박물관은요, 고래와 관련된 각종 정보와 교육을 위한 해양 관광 자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턱이 이만하면 이걸로 그냥 이렇게 뿐만 아니라 사라져가는 폭염 유물과 고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여 장생포의 역사와 해양 생태계의 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알아볼 곳은 고래 생태 체험관인데요. 고래에 관련된 전통 문화의 보존과 다양한 체험 활동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오, 이곳에서는 과거에 장생포에서 고래를 해체하던 장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고래에서 기름을 짜냈나 봐요. 오, 고래 기름. 그리고 고래 생태 체험관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돌고래 수족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가면 돌고래들이 먹이를 먹으며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으쌰 잘한다. 돌고래가 저보다 똑똑한 것 같아요. 실내에서만 고래에 대해 보고 배우니까 지루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고래바다 여행선으로 오세요. 크고 멋진 배를 타고 나가 울산 앞바다에서 직접 고래들을 볼 수 있답니다. 와, 이렇게 우리나라의 고래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요. 이제 우리 아쉽지만 마지막 여행지로 떠나볼까요? 짜잔! 여러분, 제가 아까 울산이 고래로 유명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곳은 고래 말고도 유명한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바로 산업이 엄청 잘 발달한 도시라는 건데요. 산업 말고도 바다와 근접해 있어 해양 관광으로도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울산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울산대교 전망대로 올라가 보실까요? 짜라라라라 짜라라라라 짜라라라 울산대교 전망대.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가 볼 곳은 울산대교 전망대 1층에 위치한 바로 이곳. 울산의 역사와 생태를 재밌고 효과적으로 알려주는 VR 체험관인데요. 이런 재밌는 걸 놓치면 저 영진이가 아니죠. 이런 거 타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뭐야? 우와 오. 최신 VR 시설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체험한 울산의 전경은 오. 너무 생생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 체험해볼 곳은 4D VR 영상관입니다. 4D VR 영상관의 그림과 그 움직임은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오호. 대망의 하이라이트! 전망대로 올라왔는데요. 전망대의 높이는 일반 건물의 100층 정도 된다고 하니 선명한 하늘과 울산광역시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울산대교 전망대를 둘러봤는데요. 전망대 위에서 내려다보는 전경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즐거운 체험이 많아서 우리 친구들도 꼭 한번 와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 금손영진과 함께한 울산 여행 어떠셨나요? 저는 이 해양문화체험 자원지도와 호기와 함께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한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해양문화체험 자원지도와 함께 조금 더 멋진 대한민국의 바다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미있는 여행 되셨길 바라며 금손영진이었습니다. 안녕!